네, 1000W. 네, 그러니까 1kg짜리 인버터입니다. 12V 들어가서 220 출력되는 네, 파워 인버터 1kg짜리 인버터이거든요. 네, 대부분이가 인버터 고장 증상이 삐 소리 나면서 네, 빨간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나면서 출력이 안 나오는 네, 그런 고장들이 가장 많죠. 네,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는 네, 그런 고장이 있기도 하고요. 어정쩡하게 고장나는 경우도 있죠. 220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220 써있는 네, 그런 인버터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220 나오는 것 같은데 부하를 연결하면 쉽게 해서 전기장판 같은 건 좀 되는데 조금 더 센 거를 아니면 두 개를 더 연결할 때는 전압이 툭 떨어지면서 안 나오는 네, 그런 용량 부족인 그런 게 증상이 또 굉장히 난해하게 고장인지 아닌지 배터리가 부족할까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네, 혼선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고장 증상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그런 건데요. 네, 출력 전압은 나옵니다. 220이 나오는데 부하를 연결하면 동작을 못하는 거죠. 또 삐 소리 나면서 내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품 사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12V 입력인데요. 10V에서 15V까지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며 체크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건데 220V에서 240V 출력이 된다. 아웃 볼테지. 네, 그 다음에 출력은 주파수가 50Hz하고 60Hz가 있는데 이 제품은 60Hz. 네, 그리고 파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드피드 사인 웨이브, 그러니까 사인파, 거기에서 앞에 모드피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유사 사인파, 유사 정연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피드, 네, 계단파라는 것입니다. 계단파. 네,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구성도입니다. 네, 부품 하나하나를 육안상으로 눈으로 어떤 그 변형이나 변질됐다든지 또는 손상됐을까, 소손된 것은 없는지, 네, 그런 게 없네요. 이탈되거나 부품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분리를 해서 케이스로부터 분리를 해서 측정기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리한 내부 모습입니다. 분리하면서 느끼면 그런 것 같아요. 부품상으로는 이렇게 변질되거나 이상이 잘 없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한 개당 예를 들어서 500W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1000W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가 무너져서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평상시는 소형 냉장고나 또는 전기장판을 꽂아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로 꽂아게 되면은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삐삐 소리 나면서 동작을 안 하는 네, 그렇게 되는 고장이지 않을까 라고 추리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러는 한쪽에 스위치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즉 어떤 그 온오프 스위치 그 접점 그런 불량이 아니라 셀렉트 해주는 IC 쪽에 그쪽에 신호를 우편물을 갖다 두듯이 동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쪽에 동작을 못해서 힘이 그만큼 또 안 나오게끔 그렇게 변질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접지를 연결을 한 뒤에 스코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원을 투입을 하죠. 네, 그럼 전원을 12V 이쪽에 입력을 하였고요. 이때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동작을 하죠. 동작을 하는데 어디까지 동작을 하는지 그 단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때에 이제 어떤 감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이제 잠깐 장갑을 좀 꼈습니다. 보호 장갑으로 끼워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절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위치를 켜게 되면 동작을 했을 때 찌릿찌릿합니다. 왜 찌릿찌릿하냐? 여기 스코프를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카메라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보호 장갑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 스위치를 켜봅니다. 동작을 했죠. 이때에 이제 파형을 찍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찍어보느냐? 이쪽에부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되면은 여기 됐죠, 그죠? 시대 저런 파형이 나왔죠, 그죠? 제가 손을 떼어보겠습니다. 원래 저런 파형인데 손을 대게 되면은 저런 파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옆에 파형을 또 찍어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증폭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세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옆에 거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이때 미끄러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자리를 이렇게 잘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를 잘 찍어보면은 자, 그대로 보니까 잘 나오죠. 다시 또 그 옆에 거 확대돼서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찍어봐가면서 동작 여부를 확인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맞은편 찍어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뭐라고요? 네, 휴식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전원을 꺼서, 왜냐, 현재 반동작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고치다가 다시 또 고장 내먹는, 그래서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꺼서 너도 잠깐 쉬어라. 그 쉬는 동안에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하느냐, 현재 접지를 좀 여기다 물려놨거든요. 이렇게 이 접지를. 근데 이 접지 말고 여기에 또 접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서로가 접지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의 접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빼서 다시 저쪽에다 물려야 되는 거죠. 이때 쉬는 시간. 군대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하게 되면 담배 또는 건빵. 건빵 안에 별사탕이라고 또 있죠. 그냥 맹숭맹숭 퍽퍽한 거 먹는 거보다 별사탕 먹으면 좀 맛있지 않습니까? 달달하니.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휴식을 좀 가졌다 한 상태에서는 다시 이 건너편에 이게 찍어 볼 건데요. 이 건너편. 자, 건너편은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동안 쉬는 동안 쉬었으니까 열이 어느 정도 식었겠죠. 그 상태에서 켜서 건너편에서 어느 부품들이 동작을 안 하는지를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바꿔야지만이, 여기에서 또 다시 그런 펄스를 보내주는 쪽에 이상이 있는지 찾아서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쪽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합니다.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상 있는 부분들을 좀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여기 찍어 봅니다. 조심하세요. 뭐 기름이 겨가듯이 진해처럼 보이는, 아니면 기차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 자리인데 그 옆에 가운데 자리를 찍어 봅니다. 이렇게. 아까와 달리 굉장히 많이 확대됐죠, 그죠? 이번엔 쭉 벌어지고, 그만큼 펄스 파형이 벌어졌다 하는 경우는 주파수가 늘어졌다는 거죠. 다시 또 그 옆에를 찍어 봅니다. 이렇게 찍어보고, 저런 게 들어가서 어떤 게 나오냐, 확대돼서 이 자리를 찍어보게 되면 확대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 자리 찍어도 관계없냐면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그 힘쓰는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 대해서 이렇게 하나가 패턴으로 또 묶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고장나면 빠박해서 여기에 힘쓰기 위해서 많이 고장나거든요. 여자리를 찌거나 여자리를 찌거나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개별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 각 개별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상유물을 지금 현재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품이 동작을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보통 뭐 쇼트값도 있고 그러는데 끊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끊어진 경우 동작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쇼트난 거, 합선된 거는 빠박해서 어디선가 새까맣게 나오든지 삐소리 나오든지 그럴 건데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끊어진, 잠깐만요. 또 이렇게 꺼놔야죠, 그죠? 네,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돌덩이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스코프를 들여야 된다 라는 개념이 동작 여부를 빨리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네, 이번 시간에 컨셉은 말이죠. 네, 스코프 활용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런 걸로 한번 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까 밑면을 뒤집어 놨을 때 PCB 패턴 기판만 보였었죠. 다시 정상적으로 부품이 보일 수 있도록 반드시 놓았거든요. 전기 세팅을 해 놓았고요. 왼쪽에 있는 게 출력, 오른쪽에 있는 게 한전에서 나오는 AC 교류 전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빨간색, 네, 이 빨간색 멀티미터가 이게 그러니까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있는 이게 이거의 저기 한전 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접촉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좀 약간 흔들려서 다시 잘 묶어놨습니다. 한전 전기가 227.2V 현재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20V를 우리 보통 한전전기라 그러는데 그 전압이 오른쪽에는 현재 나오고 있고 왼쪽에는 스위치를 켰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에 있는 전압은 출력되고 있지를 않죠. 이게 자, 그러면 오른쪽에 왼쪽에 같이 전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때 더불어서 잠시만요. 네, 그러면 스코프도 같이 준비를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 한전 전기에서 오는 전압에다가 렌즈를 잘 그라운드 접속을 하고요. 네, 이어서 맞은편 위쪽 여기를 찍어 봅니다. 자, 이렇게 찍었거든요. 자, 찍은 상태다. 그러면은 저게 나오는 게 이제 정연파, 사인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현재 주파수는 60Hz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여기서 전압이 접촉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227V 나오는 거를 버튼을 누르면은 59.9Hz HZ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AC 그대로 맞춰놓고 HZ 될 수 있는 것이 헬스니까 다시 전압으로 놓을 때는 셀렉터를 놓게 되면은 V로 되어 있으니까 V 전압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접지를 왼쪽에 있는 여기다 물려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위치를 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압이 나오겠죠, 그죠? 지금 현재 0V 나오는 거니까 전압을 켭니다. 전압을 켰죠,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전압이 247V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엔 파형을 또 찍어 봅니다. 하나는 접지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여기 찍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파, 우리가 보통 모드피드라고 부르는 유사 정연파, 유사 사인파가 출력되고 있는데 저 파형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파형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때는 힘도 별로 좀 안 난다. 1000kg, 1000W, 1kg라 해도 1kg를 제대로 출력을 낼 수가 약하겠구나 라는 경우를 파형을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효전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전기를 최대로 끌어당겨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유효전력이 저 파형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또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됐다 했을 때에 수리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파형을 여기서 찍었을 때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된다. 또는 접지를 잠깐만요. 접지를 여기서 어제는 뒤져 말았었는데 오늘은 부품이 보도록 놓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맞춰놓고 쇼트 안 나도록 놓고, 이번에는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파형들을 잘 관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에 어떻게 파형이 나오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야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를 하나 찍어볼까요? 여기를 쇼트 안 나도록. 잠시만요. 네, 우리가 실전적인 파형을 한번 찍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메모리 소자. 네, 그러니까 컨덴서라든지 또는 리액터, 이런 코일의 저장 용량을 원으로 우리가 통이다 생각을 하면, 저항 같은 경우는 또 사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오드하고 또 주변에 콘덴서가 어느 정도 좀 같이 합쳐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콘덴서라든지 저항, 리액터 주변에 회로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경우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요드는 가다가 멈추는 거죠, 그죠? 반대 방향,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한쪽 방향으로 못 오게끔 가다가 화살표가 반대로 꺾어져 있을 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은 파형을 봐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측정을 했을 때에 블록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를 좀 봐가면서 어떤 핀이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많은 학습이 숙달되면서 이런 파형을 해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회로를 쭉 따라가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런 파형이 아니고 이렇게 찌그러진 파형이 나왔다. 가다가 그러면 상쇄됐다. 어떤 내용을 또랑 건네면서 신분을 지켰더니 잃어버린 것처럼 일부분이 용량 감퇴하지 않았을까? 용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만큼 100을 원래 보냈다 그러면은 10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만큼 그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용량이 감퇴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우는 우리는 이런 전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형상, 이게 바로 스코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스코프의 좋은 점. 앞으로 이런 멀티메타나 스코프, 멀티 스코프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또 시간을 좀 내서 찍어보도록 시리즈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잠깐 쓰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 파형을 찍어본 봤죠, 그죠? 이런 파형. 어떤 핀에서 어떤 파형이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아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리 진도가 빠를 것이다. 그러면 저 파형이 어디로 올 것인가 라고 알게 되면은 그만큼 수리가 편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어제 뒤집어 놓고 찍었을 때 이렇게 지렁이처럼 보이는 파형이 있었죠, 그죠? 네, 거기에다가 다시 또 다른
것을 찍어 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확대된 파형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 찍어 봤는데, 방금 이 자리 찍어 봤는데, 아까 이 자리 또 찍어 봤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는 게 관계된 거니까 일일이 안 따라다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형이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까지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 온다. 그럼 여기가 있죠. 이게. 그죠? 여기 한번 다시 찍어볼까요? 여기 어떻게 나와야 됐습니까? 이게 가느다게 지렁이처럼 약하게 나와야 되는 자리였잖아요. 이게. 맞죠? 그죠? 이게. 여긴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온다. 그럼 여기 저항이 끊어졌다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파형을 가지고도 쉽게 좀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파형이 안 나오고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 어떤 전압 형태로 나왔을 때, 전압이라고 그러면은 일자로 약간 뜬 상태로 전압이 그렇게 나온다 했을 때에는 그 일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형이 그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파형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일을 안 하는 것이겠죠. 그죠? 이번에는 여기를 찍어봤어요. 여기를 찍어봤는데 이거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파형이 어디서 나왔죠? 저 파형이 여기로 나왔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여기 같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야도 일을 하는구나. 이 아이씨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프 활용을 잘 하게 되면 수리가 굉장히 좀 진도가 빠르다. 네,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는 전기, 네,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전기, 네, 교류전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동작 여부를 어느 지점에서 검문소에서도 검문을 할 때, 또 연속 인검 다닐 때 검문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네, 스코프에서도 네, 파형을 잘 관측을 하고 나와야 할 자리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스코프로 수리를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오늘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스코프 사용법을 잘 알고 그리고 활용을 잘 하자. 네, 스코프 전기 잠깐 꺼놔야 되겠네요. 스코프 자신감을 갖자. 이런 겁니다. 알게 되면 자신감이 가져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네, 스코프 언제 좀 시간을 따로 내서 앞으로도 조금 더 해상도 좋은 쪽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해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스코프 네,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시리즈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코프 사용법이라 하면은 보통 여기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떻게 조작하는지가 가장 의문시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여기 막 찍어서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말에 뻥뻥 터진다는데 네, 겁나죠? 가격도 비싸고 고치려다가 장비 고장 내먹는 거 아니야? 자신감 가지시면 됩니다. 매번 자신감 가지시라고 제가 고압도 찍어보고 또 보드상에서도 조심조심 하면서 옆에 우리가 수배를 한다 하듯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찍어서 파형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감 가지시면 됩니다. 이 설정하는 거는 세팅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거를 설정하는 모델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설정하는 법도 시리즈별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로상에서도 어느 위치를 어떻게 잘 찍어야 되는 것인지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동영상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디지털 테스트기는 디지털 테스트로 네, 장점이 있죠. 네, 이와 같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버튼을 하나 누르게 되면 저 V자가 HZ로 바뀌면서 헬스가 나온다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59.99 헬스, 제가 HZ니까 헬스다,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버튼을 하나 누르게 되면은 조작법도 그렇게 알게 되면은, 아 이거 한전전기 이거 잘못돼서 이거 저기 AC가 아니라 이거 하다가 뻥 터지는 거 아니야, 정밀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테스트기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점이 2개까지 나올 수 있도록 5자리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0처럼 되어 있는 거 4개 앞에 킬 때 보시면은 앞에 일장 하나 보이니까 세그멘트가 5자리까지 하는데 소수점이 2개까지, 3개는 맨 끝에 수가 엄청나게 0인지 1인지 9인지 막 모르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저기 개념일 수도 있긴 있죠. 노이즈처럼 맥류처럼 뭐 니플인지 그런 걸 또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개념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만, 소수점 2개만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편리하게 저항치라든가 그런 거를 세분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거 하면 이 숫자로 정확히 하는데, 이 숫자로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림으로 어떤 파형이 나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스코프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뉴얼을 본 상태에서 데이터 시트를 아는다 그러면은 그 아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내부의 블록 다이어그램,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 보고 핀셋을 맞춰서 어느 핀에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지 그거를 찍어본다 하면은 그런 파형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여자를 찍었다, 이렇게 이게 무슨 핀 어떤 기능을 한다. 아까와는 달리 이거는 지금 삼각파 나오지 않습니까? 톱니파,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저런 파형, 여기에서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그냥 한일자로 쭉 그어졌으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전압만 나오는구나, 그런 경우를 또 비교했을 때 야씨 죽었구만, 야씨 불량이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출력이 안 나오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코프 활용 유유적절하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나니까 잠깐 또 꺼놔야 되겠네요. 네, 조립을 저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멀티미터와 스코프, 멀티 스코프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좋은 점들이 많죠. 어떠한 핀에서 어떠한 파형이 나오는지, 또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나름대로 찾게 되면은 회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파형이, 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좀 파형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점만 강조하고 좀 장황한 설명도 끝내도록 하죠. 자, 스위치를 다시 한번 더 켜게 됩니다. 전원이 들어오고 251V, 여기서 스코프로 찍게 되면은 이 자리죠, 그죠? 저렇게 계단파가 나오는데, 저 계단파가 위에 좀 쓰고 밑에 좀 늘어지고 저런 상태가 깨끗하지 않다. 계단파가 계단파처럼 보이지 않는다. 뭔가 슬러시처럼 찌꺼기가 달라붙듯이 그렇게 보인다. 저걸 어떻게 고치느냐? 멀티테스트기로는 볼 수가 없죠. 숫자로만 나오기 때문에. 저 형상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스코프 사용법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 제품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전압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파형을 고쳐야 되는데, 저 파형을 고치는데 알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사용법,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정적으로 필요한 공구, 필요한 계측기 있어야 할 때 옆에 있는데, 또 사용할 줄 모른다 하면은 지금과 같은 걸 해결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쁜 그림으로 고치려고 하면 저 그림 보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 그림을 자신있게 찍어봐야 되거든요. 겁내지 마시고. 이제 파형 고치는 법을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만 하게 되면 덮개를 열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하게 되면 좀 더 쉽고 편하고 빨리 끝내려다 거기에 집중을 하겠지만, 또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동영상도 찍게 되고, 동영상 찍으면서 시간이 느려지는 듯 하면서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은 보는 구독자님들에게 또는 목수의꿈 팬클럽이 되신 회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도움이 되고자, 알찬 내용은 좀 못되더라도 좀 알맹이라도 뭐 하나 있을 수 있는 서로 유익한 도움이 좀 주고받고자 찍다 보니까 간간히 3000%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하여간 뭐 저도 이게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나, 또 홍보도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알찬 내용 잘 꾸밀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좋아하듯이 동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펌, 공유하기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